수열이 잘 하기 어렵다니까요. 알았죠? 생각보다 수열 잘 하기 어려워요. 열심히 좀 하세요. 지금 보면 어차피 A는 일반항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얘도 그렇고 둘 다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 아, 똑똑해. 소리 내서 말해. 내 입술 모양만 보고 알아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물론 C가 0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예. 구해보면 알겠죠. 자, 그럼 C가 0이 아니라고 해보죠. 예. 그러면 A, 2n-1은 이게 일반항이니까 이게 뭐냐면 2cn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다 1 넣어보면 얼마예요? C-5죠. 그럼 여기서 1 넣었을 때 C-5야 되니까 -C-5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2n 역시 죄송합니다.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AN 역시 2n으로 시작하고 1 넣어보면 얼마예요? C 더하기 1이죠. 그럼 1 넣어서 C 더하기 1이니까 C-1이겠죠. 그죠? 그리고 A10이 얼마 있어요? 11이겠죠. A10이 11이면 C는 2입니다. 그러니까 C 0이 아니죠. 맞는 거고요. 그럼 A 2n-1은 4n-7. A 2n은 2n 플러스 1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K는 1부터 10까지 AK라고 하면 실제로 뜻이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이 홀수의 항도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고 짝수의 항도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다. 이 두 개 더해버리면 6n-6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6 곱하기 n-1이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뭐라고 봐야 되냐? 2를 넣어봐야 의미가 없잖아. 2를 넣었을 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럼 2를 넣으면 1, 2, 3, 4거든? 그럼 1부터 4까지의 합의 6배 아니에요? 네, 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부터 4까지 합이 10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그마 기호를 보면 야, 시그마 기호는 수열의 합을 지금 써놓은 거잖아. 그럼 이걸 읽으면 니네 머릿속에 수열의 합이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니? 당연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야. 이 수열이 머릿속에 쫙 펼쳐져야 돼요. 그럼 이건 이거구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항상 시그마를 보면 수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되는 학생과 안 되는 학생 점수 차이가 크니까요. 아시겠죠? 네. (4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an, 곱을 bn이라고 하자. 얘 써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an 더하기 bn-1분의 1 얘가 일반항이죠. an은 근계수에서 뭐가 나오죠? 2n-1 나오네요. 그죠? 글자가 또 약간 오해하기 좋게 써있네. bn 빼기 1이죠. bn 얼마예요? 마이너스 n분의 2 더하기 1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n분의 2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n이죠. 별거 아니야. 그냥 2차 방식의 근과 기수의 관계야. 그럼 얘가 2분의 3n-1입니다. 이거 문제가 뭘까? 못 풀 이유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 지금. 이렇죠? 그럼 2분의 3 곱하기 8 곱하기 17 마이너스 16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188 나옵니다. 저의 키 이거 쉽네요. 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사실 이거 어느 포인트가 어려운지 알기 어려운데. 자, 넘어갈게요. 6번 보죠. 얘는 조금 장난을 쳐놓은 거잖아. 이게 지금 물론 얘도 그냥 풀고 얘도 그냥 풀면 t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만 그걸 일일이 해서 풀면 출제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사실 이거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1르면 0이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작동하는 변수는 임시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너는 그냥 K가 되어라. 그럼 너도 K가 되고 너도 K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시그마와 이 시그마는 합칠 수 있죠. 두 개의 시그마를 합치면 사실상 K 플러스 1의 세제곱과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뭐가 남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K의 세제곱이 두 개가 되고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두 배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연산해서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죠? 캐릭 약분되니까 실제적으로 3분의 t 플러스 1 2t 플러스 1 마이너스 6t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답 나오겠죠.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9t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계산만 하시면 나머지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제곱이면 뭐예요? 55의 제곱이죠. 그리고 얘는 385인 거 외웠죠? 네. 55인 거 다 알고 계시고 맞죠? 네, 계산만 하시면 답 나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시그마를 보고 여기 이 정도의 조작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대충 봐도 두 개 합치면 편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려고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보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을 an이라고 하자. 저게 뭔 소리냐면 n 더하기 2분의 1 제곱에서 m까지의 거리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풀면 m-2분의 1보다는 크고 누가요? n 더하기 2분의 1 제곱이 그리고 m 더하기 2분의 1보다는 작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고르라고 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n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m-2분의 1보다는 크고 m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은 이 영역 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간의 특징은 구간의 길이가 얼마다? 1이라는 얘기죠. 구간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풀어보면 한 이쯤 있을 텐데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4분의 1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자연수 찾는 거잖아요. 이 구간의 길이가 1이면 이 내부에 있는 자연수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딱 한 개는 누구겠어요? 얘에서 4분의 1 뺀 거겠죠? 걔밖에 없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m 자체가 뭐냐면 그냥 n제곱 더하기 n입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라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플러스 1인가요? 많이 친구들 이거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이죠? 고배합은 3분의 567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이거 70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 공식 알고 계시죠? 3분의 개수 더하기 1, 개수 더하기 2 알고 있죠? 찢어서 하지 마시고요. 인접한 세 자연수의 고배합도 공식 알고 계시죠? 4분의 개수 더하기 1, 개수 더하기 2, 개수 더하기 3 혹시나 싶어서 일단 한 번만 적어드릴게요. 외우기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하나의 자연수 합이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를 인접한 두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바꾸면
공식의 꼬라지가 다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음과 같이 바꾸면 공식의 꼴이 다음 것 같습니다. 왠지 규칙이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어차피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5분의 이것도 성립해요? 안 해봤어. 근데 할 것 같은데 안 해봤어. 귀찮아서 안 해봤어. 알겠지? 근데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되겠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수열 AN에 대하여 AN의 합이 N세제곱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은 또 아니기 때문에 SN-SN-1은 AN이다. 이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합을 아는 게 나오면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일반항을 합을 모르는 게 나오는데 쫄 필요 없죠. 되게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수열의 일반항마다 더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등차수의 합공식 다르고 등비수의 합공식 다르고 맞아요. 다 다르잖아. 근데 합이 제시됐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냥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당연히 n번째 항이 일반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합만 알고 있으면 수열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죠? 그럼 AN은 n의 세제곱에서 n-의 세제곱 빼면 되죠. 3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일 겁니다. 이때 강력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반드시 얼마부터 성립한다? 2부터 성립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SN-SN-1이 AN이다. 이걸 쓸 건데 여기에는 n에다 2를 넣을 수 없는 이유가 SN-1은 SN을 n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정의역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니까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가 아니고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거든요. 그럼 공통정의역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이렇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거를 그냥 1부터다라고 해서 풀린 문제들 많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들은 무조건 다르게 줍니다. 무조건 다르게 줘요. 여기서는 여기다 1 넣어보면 1 나오고 여기도 1 넣어보면 1 나오니까 실제 1부터 성립하는 게 맞거든? 근데 이건 니네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냥 1부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디폴트는 뭐야? 2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 1부터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 S1 구해보고 니네가 구한 일반항에 1 집어넣어서 둘이 같으면 1부터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물어보는 건 AEN이기 때문에 AEN은 12n 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1일 거고 얘 역시 1부터 성립하겠죠. 실제로. 자, 뭘 물어봤냐?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A2K를 계산해봐라. 100까지구나. 죄송해요. 네. 100까지. 얘를 99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죠? 근데 얘들 잘 생각해봐요. 이게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잖아. 자연수의 제곱의 합은 반드시 어떻게 계산하게 되겠죠? 6분의 개수 더하기 1, 개수의 2배 더하기 1. 맞아요? 얘는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개수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이니까 얘는 100으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가 100인 건 우리한테 불리한 거야 사실은. 99가 꼭 나와주면 좋잖아. 99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A2K 따로 빼고 A200은 따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시그마는 12 곱하기 6분의 99 100 199고요.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99 곱하기 100이고 저 1도 그냥 99죠. 그리고 A200인데 보면 어차피 여기 약분하면 2 남기 때문에 99를 인수로 갖는 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약분하면 또 분모 없어지기 때문에 99를 인수로 갖는 항이라고 볼 수 있고 얘도 99를 인수로 갖는 항이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다 뭐 한다는 얘기냐면 99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우리가 나머지는 누구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냐면 A200을 99로 나눈 나머지가 실제 문제의 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A200만 구할게요. n에 100 집어넣는 거니까 12 곱하기 100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100 더하기 1이죠. 이것도 계산하지 마시고 12 곱하기 99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99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보면 실제 나머지는 99를 안 가지고 있는 12하고 마이너스 6하고 더하기 1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답은 7이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나눗셈의 정의가 뭐니 얘들아? 나눗셈의 정의가 뭐예요? 곱셈은 반복되는 덧셈을 하는 게 곱셈이잖아. 나눗셈은 반복되는 뺄셈을 하는 게 나눗셈이야. 99를 자꾸 뜯어낸다 이런 관점인 거야. 99를 자꾸 떼어내는 관점인 거야. 나눗셈은 99로 나는 나머지 알고 싶다는 건 99를 계속 반복해서 뜯어내다 보면 마지막에 뭐 남아?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풀이를 보시면 독특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눗셈의 정의입니다. 99를 자꾸 뜯어내는 거예요. 99를 자꾸 뜯어내려고 99가 등장하게끔 식도 고쳐가면서 99가 등장하게끔 식도 고쳐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눗셈의 정의 입각한 풀이입니다. 전혀 독특한 게 아니에요. 나눗셈이 뭔지 알고 있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죠. 민호? 뭐 풀고 있어? AN이 0이 아닌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 주어져 있고요. AN과 AN 플러스 1, 곱 마이너스 7이 저렇다. 저게 뭐냐? 결국 이것도 무엇이에요? 합이잖아요, 합. 수열 AN의 제곱도 수열이잖아. AN 제곱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란 말이야. 저걸 SN이라고 못 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 저거 SN이면 뭘 할 수 있죠? 합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AN 제곱이 일반항이죠. 얘가 SN이니까 여기다가 n 넣은 거에서 n-를 넣은 걸 빼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7은 동시에 사라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러면 an 더하기 1에서 an-1 an을 빼면 된다. 뭐만 조심하시라?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이거만 조심하시라. 이해됐죠? an이 0이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로 약분을 좀 하겠니?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가 an 그쵸? 약분을 하면 an 다 지우면 뭐 남죠?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an-1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게 2부터 성립하는 게 불편한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평행이동에서 an 더하기 2는 an 더하기 1 더하기 an 지금 n축 방향으로 뭐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 위치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1부터 성립하는 거죠.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위식에다 2부터 대입한 식이나 아래식에다 1부터 대입한 식이나 수학적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A11은 A10 더하기 A9 A10은 A9 더하기 A8 A9는 A8 더하기 A7 A9는 다시 A8 더하기 A7 나머지는 고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묻는 것이 A8과 A7로만 표현하면 된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A8 더하기 2A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일반항을 할 수 있다. 합을 하면 뭘 할 수 있다? 일반항을 할 수 있다.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아무 필요 없는 얘기야 그냥. 아 합을 알면 일반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합을 보고도 아무 생각을 안 했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풀었고요. 14번을 보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 나오자마자 드는 생각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넌 등차 수열 합이구나. 그렇다면 AN을 물어볼 거니까 AN 얼른 구해놔야지. AN은 8N으로 스타트를 하고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P니까 1을 대입해서 4 더하기 P가 되려면 여기 P-4가 붙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중 큰 수를 BK라고 할 때 졸라 웃긴 얘기죠.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졸라 1을 넣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1을 넣어보면 등차 중앙의 식이 나오거든. 근데 AN이 지금 뭐라는 거 알았죠?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죠? A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중앙의 식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슨 값이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AN이 등차 수열이니까 그래서 두 근 중 하나는 1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누구냐면 AK분의 AK 플러스 2입니다. 왜냐하면 두 근의 곱이 AK분의 AK 플러스 2거든요. 근데 한 근이 1이니까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AK분의 AK 플러스 2여야죠. 괜찮았어요? 그런데 공차가 8이기 때문에 AK 플러스 2는 반드시 AK보다 큽니다. 그럼 이 값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실근 중 큰 수를 BK라고 하는데 BK가 사실 근데 BK가 1일 가능성이 있니? 출제자가 그렇게 착할 이유가 없잖아, 그지? 아무튼 BK는 AK분의 AK 플러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그마에서 묻는 일반항은 BK-1분의 1인데 BK는 AK분의 A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이런 형태의 번분수죠. 그러니까 분모 문제에 AK를 곱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AK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을 텐데 얘는 정체가 뭐예요? 16입니다. 공차의 2배죠. 공차 8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위에서 얻은 정보를 제발 머릿속에 저장 좀 해. 계속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야? 그게 아니라 저장하고 있어야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작업 기억력이요. 작업 기억력도 두뇌의 성능을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의 머리가 안 좋은 거야. 슬프잖아. 그냥 노력을 해봐. 작업 기억력도 노력하면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잠깐 기억했어야죠. 공차가 8이구나 이렇게. 언뜻 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뭐냐면 16분의 1 AK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2분의 1K 더하기 16분의 P-4다. 왜냐면 AK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만 넣은 겁니다. 됐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BK-1분의 1은 처음 게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9죠. 그 다음은 2분의 P-3입니다. 8 곱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86이라는 얘기죠. 네. P를 구하면 P가 140 나옵니다. 이건 AN이 8N 더하기 13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준식 써볼까요? P 플러스 4면 144. B1은 A1분의 A3, B3는 A3분의 A5, 그러니까 B11은 A11분의 A13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러니까 144 곱하기 A1이 144죠? 네. A13이네요. A13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아마 240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식을 읽으면서 뭐지? 개수의 합이 왜 등차 중앙을 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y는 nx 플러스 an과 곡선 이차함수가 확정적인 이차함수가 나와있죠. 접할 때라고 했으니까 두 개 연립하면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립해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x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an이죠. 그러면 4분의 1 굳이 판별식 얘기 안 해도 얘가 이거여야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새로운 거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배우기 전에 인수분해에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제가 특별히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AN이 뭐가 되겠냐면 A는 절대값을 물어보네요. A는 절대값은 뭐죠? 4분의 1 n 플러스 2인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물어보고 싶냐면 더할 수 있는 시그마 중에 부분분수 분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보이죠? 바로 분해하죠. n 더하기 2분의 4 k 더하기 2분의 4잖아요. 그러면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고 분자에서 2가 나올 거니까 2만 앞으로 빼면 되겠네. 괜찮죠? 자, k와 k 플러스 2의 차는 2인데 k의 개수는 1이기 때문에 이는 순차소가 아닙니다. 두 개씩 남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너레이팅 하시면 1 넣은 거에 앞향, 2 넣은 거에 앞향이 남고요. 6 넣은 거에 뒤향, 7 넣은 거에 뒤향이 남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좀 나열해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요거를 시험장에서까지 나열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딱 보면 어디 남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36분의 91 P 플러스 Q는 12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넘어가 되겠죠?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등차 등비 수열보다는 수열의 합이 훨씬 더 재밌어요. 등차 등비 수열이 더 노잼이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아서 기쁘네요. 자, 17번 볼게요. n이 3 이상이 자연수일 때 4점 n, 2분의 3 n, 2분의 3n, 2분의 n n, 2분의 n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n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2분의 n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은 이제 크기가 커지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n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좌표는 뭐냐면 n 더하기 1, 0이에요. 이 좌표는 뭐냐면 얘가 알려줬잖아요. 2분의 3n, 0이에요. 어차피 겹치는 거 하면 되니까 높이는 2분의 n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n 곱하기 여기서 여기 빼시면 여기에 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2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요. 정리하면 4분의 n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너도 뭐 물어보고 싶구나. 부분수 분해 물어보고 싶구나. n은 3부터 an까지 n까지 10까지군요. an분의 1은 시그마 n은 3부터 10까지 부분수 분해 바로 갑시다. 얘 하면 분자 2 뜨죠? 그럼 여기 2 앞으로 빼야겠네요.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얘와 얘 차는 2인데 n의 개수는 1이잖아요. 순차소가 아닙니다. 그럼 2 쓰시고 3을 집어넣었을 때 앞에 항 1, 4를 집어넣었을 때 앞에 항 2분의 1, 그리고 9를 집어넣었을 때 뒤에 항, 10을 집어넣었을 때 뒤에 항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존자만 빨리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얘가 3-45분의 19라서
답은 45분의 116 답이 될 겁니다. 계산은 굳이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다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죠? 예. 항상 수열의 합을 다룰 때는 뭘 명심하시냐면 수열의 합은 어차피 더할 수 있는 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더할 수 없는 거 안 물어봐. 봐봐. 니네한테 이런 거 물어보냐 애들이? K는 1부터 15까지 K 5제곱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보잖아. 물론 열심히 계산하면 답은 나오겠습니다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적인 것만 물을 것이다 라고 이미 교육과정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맞죠? K, K제곱, K 세제곱,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하고 부분분수 분해. 부분분수 분해해보면 실제로는 다 소거되고 실제 더한 건 몇 개 안 되죠? 그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근호의 유리화. 근호의 유리화 해가지고 근호 마이너스 근호 형태를 만들면 또 다 소거되고 실제로 더하는 게 몇 개 안 되죠? 그냥 로그의 성질. 로그의 성질은 합을 진수의 고배 형태로 바꿀 수 있고 또 보면 다 약분돼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거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고 한 가지만 추가. 낮은 확률로 누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분수함수의 점대칭. 분수함수의 점대칭이야. 수열의 항을 분수함수처럼 식을 줘요. 그러면 대칭 위치에 있으면 항상 뭐가 돼요? 대칭점의 y좌표의 2배가 합이 돼요. 그럼 2개씩 짝을 지어서 대칭점의 y좌표. 분수함수의 대칭점 찾을 수 있죠. 분모가 0 된 지점이 x좌표. 그 다음에 극한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진분수로 분해도 되고 y좌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대칭점의 y좌표의 2배가 2개씩 짝을 지은 합이잖아. 그럼 그걸 벗어나는 길도 몇 개 있거든. 그 몇 개만 손계산 시킬 때가 있어. 그렇게 해서 더하는 거. 그 정도 하면 다 나온 거예요. 뭐 없어요 이제. 아주 특이하게 팩토리얼 가지고 분분수 분해하는 게 있긴 한데 그냥 고의 과정에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만 더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를 보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더하지가 아니고 내가 더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그럼 너는 그 중에 누구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 좋은데 여기 정답률이 좋은데? 23번 보죠. 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거 오래돼서 잊은 겁니까? 그런 거 같네요. 야 니네 복수평면 기억나냐? 태우 기억나? 태우 이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는 몇 도야? 뒤질래? 기억난다며? 120도나 마이너스 120도죠. 3의 자면 360도에서 1 되는 거 아니야? 세제곱 1이니까. 뭐 기억 못해도 돼. 아이씨 이거 그냥 구하면 되잖아. 2분의 마이너스 1 뺄마 루트 3i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어떤 근을 택해도 답은 똑같으니까 그냥 오메가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자. i 어디 갔어? 죄송해요. 제가 어른이라고 i를 떼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오메가의 n제곱이 수열이에요. 관찰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죠. 두 번째 항은 얘를 제곱하면 되는데 이거 실제 제곱하면 바보라니까. 저 몇 도라서? 120도라서 제곱하면 240도가 되죠. 240도의 위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선생님 저는 복수평면 모르는데 어떡하지? 상관없어. 야 니네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거 알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인 거 알겠네. 그지? 예. 아니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가 마일인 것도 알겠네. 그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가 1인 것도 알겠네. 그럼 오메가 파가 오메가 제곱인 것도 알겠네. 그럼 얘가 오메가 제곱인 것도 알겠네. 그러니까 제곱을 실제 안 해도 돼. 제곱을 실제 안 하고 제곱이 뭔지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았어? 뭐든지 아무튼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고 아니 나는 그래서 제곱하고 싶은데 그거 하세요. 해도 돼. 뭐 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러면 1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이미 주기성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fn이라는 건 뭐냐면 이 i의 실수 부분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주기성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럼 3개씩 묶으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1부터 100까지만 하나 남는 거죠. 앞에 하나 남겠죠. 이게 답이네. 넘어가 되겠죠. 오메가 벌써 잊은 거야? 오메가 서운하겠다. 왜 벌써 잊었어?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y 더하기 96은 8x 더하기 12y 더하기 5n제곱이다. 두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 무슨 방정식? 태우. 무슨 방정식? 태우야? 무슨 방정식? 기분이 별로다. 무슨 방정식? 경환 무슨 방정식? 호원 무슨 방정식? 감사합니다.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 뭐가 부정방정식이에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부족하면 부정방정식입니다. 미지수는 xy 두 개인데 식은 꼴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정방정식이에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거 해를 확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 자연수 조건이나 자연수 해다, 정수 조건이나 정수 해다, 실수 조건이나 실수 해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붙으면 해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풀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이다. 이용해서 풉니다. 실수 조건이 붙은 부정방정식은 완전 제곱의 합이 0이면 각각이 0이다. 이걸로 풉니다. 다 고1 과정에 배운 거예요. 처음 배운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얘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니까 좌변을 어떤 형태로? 고배 형태로. 우변을 상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좌변을 고배 형태로 바꾸면 x-12 그리고 y-8 96 딱 떨어지죠? 네. 이런 모양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5n제곱은 어차피 정수니까. 자, 시그마를 때릴 건데 얘는 솔직히 저 n을 모르니까 해의 개수를 찾기가 좀 불편해 보여서 그냥 귀납출, 그러니까 이게 5개밖에 안 되잖아. 규칙이 실제로 있냐 없냐 중요하지 5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5번 노가다 뛰면 답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n이 1일 때 한번 해볼까? 그럼 x-12 y-8 이게 5란 얘기죠. 이해하겠니?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인데 1, 5,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이러니까 실제로 A1은 몇 개다? 4개다라는 금방 알죠? 안 구해봐도 돼. 그지? 자, n이 2다. 그러면 x-12 y-8 이게 5의 제곱이죠. 그러면 1하고 25 가능하겠죠? 5하고 5가 되겠죠? 25하고 1 되겠죠? 부호 바꾼 것도 되겠죠? A2는 6입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뭘 깨닫냐면 이게 5의 n제곱에 양의 약수의 개수 곱하기 2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규칙을 발견한 친구는 여기가 5가 아니고 50이라고 적혀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고, 규칙을 발견 못하고 5개를 다 써본 학생은 5개는 하고 50이라고 써있으면 못 풀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근데 얘는 뭐 규칙이 발견되었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AK는 2배의 K 플러스 1이죠. 그럼 AEK-1은 4K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A2K-1은 시그마 K는 1에서 5까지 4K의 제곱이다. 4 곱하기 6분의 5, 6, 11 그러니까 답은 220이겠네요. 안 어렵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두 자연수 라지 n과 스몰 n이 라지 n을 스몰 n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합이 n인 모든 자연수 라지 n의 합을 an이라고 하자. 뭔 소리냐 모르겠잖아. 그냥 써보면 되지. 자, 라지 n을 스몰 n으로 나누어요.
몫을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R인가요? 아이씨, 몫과 나머지 합이 N이라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겠냐? N-Q겠네. 그래야 몫과 나머지 합이 N일 거 아니니. 그런데 나눗셈의 정의에 의해서 반드시 나머지인 N-Q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N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Q는 0보다는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 보여요? 뭘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건 나눗셈을 물어보면 항상 나눗셈이 정의될 조건은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안 적는 놈들은 문제를 풀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눗셈은 물어보면 항상 저걸 써먹게 돼 있어요. 저거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저걸 안 적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어쨌거나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an. 그러면 n의 합을 구해보죠. Q가 실제로는 나머지니까 실수여야 되는데 어차피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Q는 1부터 얼마까지? N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Q의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그냥 더해보시면 되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N 곱하기 1 더하기 N-1이에요. 2를 집어넣으면 N 곱하기 2 더하기 N-2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N을 집어넣으면 N 곱하기 N 더하기 0이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다음 같이 더하겠습니다. 얘네만 따로 더할게요. 그럼 N 곱하기 자연수 합이니까 2분의 N 제곱 N 더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따로 더할게요. 그럼 0부터 N-1까지 합이니까 얘는 2분의 N, N-1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분하시면 2분의 N 세제곱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AN이니까 11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11분의 1 곱하기 이건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얘가 55의 제곱인 건 알고 있지만 저 11을 약분해 주라고 지금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 그래 보이죠? 네. 그리고 11분의 1 곱하기 n 제곱이니까 6분의 10, 11, 21. 그리고 11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0, 11. 이렇게 해서 11만 지우고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170 나올 거예요. 저희 IQ 이거 쉽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